대구 경북의 소비 심리가 7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나쁩니다. 화재로 차량 통행이 통제됐던 서문시장 내부 도로가 통제된 지 닷새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판 슈퍼볼이라 불리는 김치볼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다발적이면서 열정적인 미식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ICT가 접목되면서 홀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가 광주의 새 문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김현숙 아나운서의 휴가로 윤윤선 아나운서와 2주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이 낮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깨끗한 하늘 보기는 어렵겠고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하늘빛이 답답합니다. 전날 쌓인 미세먼지와 중국발 오염물질이 일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황사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주와 봉화 지역에는 밤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도, 안동 역시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대구가 15도로 예년보다 5도가량 높아서 초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요즘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비 심리가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의 전망도 더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차가워진 날씨 탓에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은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들은 여기저기 둘러볼 뿐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 뭐 밀감 한 상자에 8,000원 캐도 비싸다고 서민들 돈 드는 주무의 사정이 그렇고 아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장 경기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 몇 달 동안만 해도 과거 경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 100 수준을 보이다. 지난달 93.4로 전달보다 6.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09년 4월 이후, 그러니까 7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력 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고용 불안, 가계부채 상승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용 사정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도 소비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지난달 대구 경북 소비자의 경기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19포인트나 떨어져 미래도 암울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다 금리 인상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대구 경북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화재가 난 서문시장 4지구 앞 내부도로 통행이 닷새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영 주차 빌딩 사용도 허용됐는데 피해 복구와 함께 다른 지구의 영업도 조금씩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지 59시간 만에야 겨우 진압된 서문시장 4지구. 소방 인력만 400명 등 870여 명이 화재 진압에 동원됐고 소방 장비도 100대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물론 소방, 전기, 가스 안전공사의 화재 감식 작업에다 식사 등을 제공하던 자원봉사 부스까지 만들어지면서 동산상가와 5지구를 잇는 내부 도로는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고 화재 원인 감식 인력도 대부분 철수하면서 오늘부터 내부 도로의 교통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660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 빌딩 사용도 오늘부터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화재 현장 철거 작업 등 필요한 경우
추가로 최소한의 통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문시장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주 중 철거와 대체상가 위치, 향후 신축 문제 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 풋볼리그 결승전 슈퍼볼 다들 아실 텐데요. 한국판 슈퍼볼이라 불리는 김치볼이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서관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침없는 질주와 격렬한 태클, 모두를 열광시킨 터치다운까지. 전한국 미식축구 선수권 대회 김치볼이 경북대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김치볼을 치른 우리 지역. 사실 서울, 부산과 함께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 미식축구의 3대 축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지역 스포츠, 지방 스포츠 지방화하면요, 미식축구밖에 없어요. 1부 5개, 2부 5개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뭐 누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이런 것들, 자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최강 부산 동의대를 상대한 것도 바로 지역 연고 사회인 팀 대구 피닉스. 두 팀은 국내 최정상의 미식축구를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팬들도 많지 않고 날씨도 다소 쌀쌀했지만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은 운동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동의대의 이 대회 창단 첫 우승으로 마무리된 이번 대회. 한국의 미식축구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더 큰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식축구 대회가 동호인들의 잔치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들 국민이 다 함께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국민 홍보에도 많이 줄여갈 예정입니다. 작지만 뜨거운 촛불과 같은 선수들의 열정. 한국 미식축구의 도전은 더 나은 내일이라는 희망이라는 터치다운을 향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모내기 대신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는 직파 재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73만 원,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산비 절감과 함께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도 덜어주며 고령화 시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의 한 들판입니다. 이곳은 모내기 대신 벽실을 논에 바로 심는 직파 재배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동력은 한 3분의 1 이상 감소가 되는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라든지 우리 농촌에 인력이 없는데 하여튼 편합니다. 무인 헬기를 이용해 벽실을 파종하는 최신 농법도 등장했습니다. 쌀값이 하락이 돼 있겠네. 어차피 이제 그 인건비 절감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보급 확대가 돼 가지고 올해 벼 직파 재배를 추진한 전국 52개 농협 2,400여 헥타르의 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모내기 때보다 헥타르당 73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량이 같거나 더 많았다는 곳이 32곳 70%를 차지했고 줄었다는 응답은 14곳 30%로 나타났습니다. 편리하지만 물 관리가 어렵고 새들이 벽실을 먹어치우는 피해가 생기고 발화율이 떨어지는 것 등은 해결 과제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는 도내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만 헥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의 인력난 속에 직파 재배가 확산되면서 벼농사 풍경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 중 하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지방 수험생들의 공부방 역할이었습니다.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서원의 강학 프로그램이 영주 소수서원에서 12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수서원 강학당이 북적입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8개월에 걸쳐 유교 경전을 공부한 현대판 유생들입니다. 수료생들에겐 과거 시험 합격자에 주어지던 백패가 수여됩니다. 상당히 뜻깊은 교육이었고 또 새롭게 과거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던 모습도 한번 음미해보고 과거제 폐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서원의 강학 프로그램이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에서 12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 소수서원이 생기기 전에도 한 3개 정도의 서원이 있습니다만 그 서원들은 제향 기능만 있었고
소수서원이 설립되면서 강학과 재양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서원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지방 유생들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서울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졌고 대과에 합격하면 출신 서원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과거의 건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전통 또는 그 기능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전승되어 오느냐. 조선의 지방 사립대 역할을 하던 서원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제사 기능만 전해집니다. 다행히 최근 인문학 강연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늘면서 교육기관인 서원 본래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 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색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 건국설화 박혁거세의 이야기로 합창 오페라에 도전하는데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박혁거세의 탄생부터 왕후 아령과의 인연, 승천 후 오릉에 묻히기까지 신라 건국의 이야기가 오페라로 태어납니다. 연기와 독창도 어우러지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합창입니다. 주인공이 극을 이끌어가는 일반 오페라와 달리 합창이 주가 되는 합창 오페라로 1996년 창단해 올해 20주년을 맞는 경주 시립합창단이 처음 도전하는 장르입니다. 경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합창 오페라로 올려서 시민들과 가까이 가고 또 경주의 재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이 박혁거세를 제작해서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14곡의 음악은 전통 민요와 궁중음악을 오늘날 정서에 맞는 화성과 선율로 표현해 현대적 느낌의 전통미를 선사합니다. 옛 이야기가 넘쳐나는 경주의 터전을 둔 경주시립합창단은 교육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이러한 무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해오름 동맹 특별음악회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와 익산 작가교류전을 경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장에서 최용석 도예가의 세라믹 아트전을 경주아트센터 갤러리 봉봉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시설이 광주에 조성돼 유네스코가 선정한 미디어 아트 장이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기 한류 스타들의 공연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에서 인체의 신비로운 부분들을 찾아내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겨난 홀로그램 전용관은 K-팝 콘서트와 교육용 콘텐츠를 현장에서 보는 듯한 실감 영상으로 선보입니다. 1일 7회 운영을 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다시 미디어 아트, 아카이브, 기획, 그다음에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바닷속 모습을 옮겨놓은 듯한 화면에 관람객이 직접 그린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무등산의 사계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계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소리와 영상이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이 미디어 놀이터에서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미디어 아트를 놀이를 통해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미디어 작가들이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공간도 새롭게 단장됐고 옥상에선 홀로그램 파사드가 밤하늘을 밝힙니다. 문화예술의 예향인데 콜라보레이션에서 이 미디어 아트와 함께 이런 융복합되는 아주 광주형 문화예술 이런 게 새로 세계에 구축되지 않을까. 광주문화재단은 새로 조성된 미디어 아트 기반 시설을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1일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미디어 아트를 선도할 기술센터 건립과 특화 거리 조성을 구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피카소와 앤디 워홀, 백남준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해온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지난주 개막했습니다.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인상적인 조선백자.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자태가 고풍스럽습니다. 지금도 발물레를 이용한 고유 방식대로 조선백자의 전통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길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킨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풍경 속에 등장인물을 담아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을 현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극사실 그림은 현실과 초현실을 화폭에 담아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한 발짝 앞으로 더 가깝게 다가와서 그림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이런 동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린 미술 장터로 각광을 받아온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올해로 15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 270여 명의 작품 2,5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아트페어엔 홍보대사 안성기 씨의 팬사인회와 인도 행위예술가 크리시나 스와미의 요가 페인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부산국제아트페어의 특징은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부스를 돌 수 있도록 그 개성을 볼 수 있고 작가만의 성격을 부스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백화점 개점 전인 오는 12일에 먼저 문을 엽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한진과 동양, 중앙, 금호 등 4개 고속버스와 동부와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들이 한 곳에서 출발 도착하는 곳으로 12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일부터는 기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시운전과 시범 발권 등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800여 대 버스가 드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의 한 재생수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인근 기숙사에 있던 직원 5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3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의무경찰들에게 원심과 같은 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이윤직 재판장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이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양경찰 의무경찰인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5일 경비정에서 근무하던 중 후임병 A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 106개사의 시가총액은 43조 5,280원으로 한 달 전보다 0.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의 시가총액은 4.25% 줄었는데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6억 4천만 주, 거래 대금은 3조 7천여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거래량은 4.4%, 거래 대금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상수관로가 너무 오래돼 누수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이동호 의원이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경북 지역 상수관로 누수율은 24.7%로 전국에서 제주와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 2.5%의 10배 수준이고 대구 4.7%의 5배 이상 높습니다.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손실액은 한 해 5,7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도움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상수관로 교체 예산은 편성조차 쉽지 않다며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하늘빛이 답답합니다. 전날부터 쌓인 먼지와 또 중국발 오염물질이 일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황사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주와 봉화 지역에는 밤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도, 영천과 청도는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4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도, 낮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영주는 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15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